안녕하세요. 청계고원에서 단대부고 내신 대비반 맡고 있는 강사 이예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단대부고 출제 경향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떠한 방책으로 아이들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단대부고는 저한테 있어서 성과가 참 좋은 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알아봐 주시고 최근 몇 년 사이에 2학년까지도 인원이 좀 많아진 학교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인원을 제가 좀 제한을 하고 있는 만큼 꼼꼼히 한 명 한 명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이제 타학원에서 결국에는 이제 2등급으로 계속 이제 1등급에 못 올라가던 학생이었는데 저한테 와서 어쨌든 바로 1등급 올랐고 최종 1등급까지 간 학생 있고요. 타학원에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3등급 중반이었으니까 총 5등급제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었죠. 근데 저한테 와서 바로 1등급 중반으로 올라간 학생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수도 없이 많아서 한 줄 한 줄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 단대부고는 시험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시험 범위 자체가 많아서요. 이 중간층에 있는 학생들이 1등급으로 올라가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학교인데요. 그렇게 이제 사다리가 어려운 학교의 경우 저한테는 항상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대부고에서 성적을 항상 올리는 강사였다는 점을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에 장기 수강생이 많은 학교예요.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을 저는 이제 장기 수강생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제가 현재 데리고 있는 단대부고 1, 2학년 학생들 90% 이상이 장기 수강생이에요. 이제 그 정도로 아이들하고 제가 라포를 형성을 해서 끈끈하게 좀 끌고 가는 그런 반 중에 하나고요. 제가 직접 제작한 문항을 저의 시그니처로 항상 삼고 있는데 그 문항에서 매 시험마다 적중 문항이 근 3년 동안 발생을 했을 만큼 제가 워낙에 자신 있게 아이들 이끌어가는 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교의 시험 경향은 어떤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범위가 상당히 많은 학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언컨대 이 대치권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시험 범위를 자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작년에 아이들하고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힘들었고요. 영역이 비문학, 문학, 문법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랬을 때 영역도 다양한 데다가 시험 범위가 아예 외부 올림포스라는 외부 교재를 선정을 해서 문학의 경우에는 뭐 고전시가, 현대시가 다 불문하고 20몇 작품이 시험 범위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문제냐면요. 남자 아이들의 경우에는 한 주는 열심히 하고 한 주는 대충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처럼 살다가 시험 기간 딱 들어오면 나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막 집중하는 스타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스타일들이 피를 보는 학교가 단대부고예요. 시험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시험 기간 안에 들어와서 벼락치기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완성도 있게 과제와 그다음에 개념을 끌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한 학교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관리가 진짜 중요한 학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실수가 너무 치명적인 학교. 그래서 실수 잡고 매주 매주 과제 완성도 잡고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자료의 양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법의 시험 범위가 정말 많습니다. 교과서 외로 아예 이제 현재 고3 엄매 전 범위를 다 커버를 해주시거든요. 프린트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애초에 EBS 올림포스가 이 3학년을 기준으로 한 그런 시험지이기 때문에 문제지이기 때문에 문법의 시험 범위가 많아서 또 깊이 있게 나오는 편이라 거의 변별력이 문법이나 비문학에서 갈립니다. 우리 학교 문학은요. 시험 범위가 많은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변별력이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문학은 빠르게 풀고요. 이제 그다음에 문법이랑 비문학에서 그리고 서답형에서 변별이 좀 나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꼼꼼한 암기가 필수가 되는 서답형 문항이 시그니처입니다. 서답형 문항이 어렵진 않은데 암기 안 하면 바로바로 키워드가 나오지 않고요. 부분 점수 감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분 점수에서 감점당하면 등급 미끄러지는 학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남자아이들 서답형 완성하는 거 되게 어려워해요. 서술형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서답형이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는 게 서답형은 학교 선생님께서 아예 빈칸을 뚫어 놓잖아요. 즉 출제자의 맥락에 맞게끔, 의도에 맞게끔 정확히 키워드를 써내야 되는 게
서답형 문항이거든요. 근데 남자애들이 오히려 그런 걸 더 어려워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지, 출제자의 의도를 못 읽는 아이인지, 아니면 개념이 부족한지, 암기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정말 개인화해서 한 명 한 명 짚어줘야만 성적이 오를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냥 자료만 이만큼 주고 네가 알아서 소화해라. 이렇게 해서 되는 아이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보통의 아이들은 이렇게까지 해야지 성적이 오르는 학교고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소수의 강의, 광고가 많이 나가지 않은 반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수강생이 있었던 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의 어떤 적중 문항, 꾸준히 제가 매번 적중 문항을 발생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말씀을 드리면서 제 교재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게 이때 2024학년도 단대 기말 서답형 2번이었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기호를 모두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를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즉, 이 고를 수 있는 가지수가 뭐 20 몇 가지가 되는 요런 상황에서 해당되는 기호를 모두 쓰라라는 식의 문제가 좀 잔인하죠. 근데 여기서 부분 점수 갈리고요. 여기서 등급도 갈립니다. 근데 요 부분을 제가 아이들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냐. 일단 제가 3단계로 구분을 해요. 첫 번째 단계는 개념 학습입니다. 이제 그 강의 주차의 초반부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일단 암기를 좀 해줘야 돼요. 이해를 하고 암기하는 단계인데 그 단계에서 제가 저의 모든 교재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으나 이런 식으로 빈칸을 뚫어서 암기를 하고 구두 테스트, 쪽지 시험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일단 개념부터 머리에 차곡차곡 넣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빈칸이 정확하게 나왔던 이 부분이 서답형으로 등장을 했었다라는 점. 그래서 요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빈칸이랑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아이들 개념 이해, 그다음에 학습 시켜놓고 두 번째 단계에서 하는 게 뭐냐면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가 너무 중요한 학교예요. 근데 어머님들이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게 대형 학원에서처럼 문제를 많이 갖다 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 문제를 많이 풀면 문제풀이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문제풀이는 강사랑 같이 선지 하나하나, 서술어 하나하나를 분석했을 때 진정한 문제풀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문제풀이에 얼마나 집착을 하냐면 제가 직접 문제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 학교 스타일대로 문제를 만들고요. 서답형 문항도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적중한 사례는 너무 사실은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직접 학교 스타일을 반영한 문제풀이를 적어도 3회 이상 합니다. 우리 학교의 시험 스타일에 맞춰서요. 근데 아이들이 제가 원하는 이 기준치만큼 못 올라오죠. 그럼 제가 어느 정도로 악질이냐면 무료 특강을 깔아서라도 제가 원하는 만큼 아이들 문제풀이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제 그 정도로 1단계 빈칸 뚫어서 암기하고 개념 학습시키는 거, 2단계 문제풀이를 제가 원하는 시간대 제가 타임어택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문제풀이 시간대 올라와야 되고 제가 원하는 정확도까지 올라올 만큼 문제풀이 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이 단권화예요. 단권화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필기 같은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여기에는 뭐 교과서 필기, 그 다음에 자습서의 중요한 사항들, 제가 따로 논문이나 이런 것들 찾아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다 넣은 자료들입니다. 이렇게 단권화를 시켜요. 근데 처음부터 이거 나눠주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들을 하지만 그러면 남자애들 절대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1단계, 2단계에서 이제 우리 개념 학습하면서 문제풀이 하면서 본인들이 단권화를 먼저 만들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렇게 직접 만든 단권화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 마지막까지 공부 어디 어디 부족했는지, 빠져있는 부분이 뭔지 하나하나 다 공략을 하는 그런 수업을 3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어는 그러니까 편법으로 갈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로 빡세게 아이들을 굴리니까 처음엔 아이들이 너무 좀 버거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 국어는 전공법밖에 답이 없는 거거든요. 제가 직접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 국어 습관 같은 것들을 다 봅니다. 그래서 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이 개념을 학습하는 거는 한 60% 정도 중요하다. 마지막 40%에서 완성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문제풀이 스타일이에요. 선지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안긴 문장의 서술어를 항상 못 보고 지나친다든지 아니면 문제의 의도 자체를 못 읽을 수도 있고요. 어휘가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문법의 특정 개념, 예를 들면 품사 개념이 중딩 때 열심히 안 해서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약점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거는 성적하고 상관없이 항상 있는 패턴이에요. 이게 언어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직접 지도하는 강사가 알아봐 줬을 때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가장 빨리 요거를 고칠 수가 있겠죠. 국어에서는요. 누가 빨리 이런 약점들을 발견해서 고쳐 나가느냐의 싸움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저를 만나서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이 국어 공부를 한 학생들은요, 실력 자체가 정말 탄탄합니다. 다른 뭐 이렇게 이것저것 좋은 강의들 많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퐁당퐁당 들은 것보단요, 어머님들. 국어는 언어라고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정말 이 강사의 언어 습관을 그대로 빼다 박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빼다 봤거든요. 장기 수강을 했을 때 더 빛을 발하는 게 국어 과목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한테 장기 수강생이 정말 높은 비율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또 자부심 있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내신 자체도 올릴 수 있는 수업이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가 문장을 읽는 습관, 그리고 나아가서는 수능 문제를 대하는 습관까지도 교정을 했을 때 이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탄탄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의 지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강생 전원이 사실은 주중 클리닉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왔어요.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들께서 웃으십니다. 우리 아이가 자발적으로 클리닉을 참여할 리가 없다. 그런데 어머님들, 제가 직접 클리닉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알아요.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클리닉인지 도움이 안 되는 클리닉인지를 알고요. 다른 학원 클리닉 빼고서라도 제 클리닉을 오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는 클리닉이 좀 아이들한테 피와 살이 되고 있다라는 점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은 클리닉을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수업을 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품이 훨씬 더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라는 과목은 직접 수업을 한 사람이 이렇게 아이들 하나하나 교정을 해줬을 때 시너지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이 많이 드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클리닉을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제작을 하고 있고 또 적중까지도 잘 하고 있는 이런 교재들을 또 보여드렸고요. 사실 우리 학교가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교사가 단권에서 정리를 하고 아이들 암기 안 시키면 어떤 부분에서 빠져 있을지를 몰라요. 근데 실수 하나 했을 때 등급이 좀 바뀔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1학년 1학기만 지나도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첫 번째 시험은 그런 것들을 더 모를 때이긴 해요. 그래서 어떤 불안감, 뭐 대형 학원에서 자료가 조금 더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아니면 자료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많이들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근데 저는 좀 너무 자신 있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이 우리 아이가 문제를 보는 패턴이다. 그리고 약점 공략이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학생 관리 면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아이들 이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하는 피드백이야말로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학부모님들께 직접 제가 이렇게 아이들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피드백을 개인화해가지고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들 좀 알아봐 주시는 것 같고요. 또 아이들하고는 워낙에 라포가 두터운 상태라 정말 뭐 동고동락하면서 한 문제 틀리면 같이 울고 또 등급 올리면 같이 또 감동의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면서 재미있게 또 성적을 올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반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단대부고가 어떠한 국어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시간표 정리를 해드리면서 마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단대부고반은 일요일 6시부터 9시까지고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클리닉은 아이들하고 시간 약속을 잡아서 월, 목, 금의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전원이 필수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국어는 성적하고 상관없이 일주일에 2번은 와서 비어있는 부분들 체크하고 문제 프리스타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했을 때 국어 근력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의 클리닉 시간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개강일은 다음과 같고 이제 6 플러스 1회로 무료 이제 보강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믿고 보내주신 만큼
진심으로 최선 다해서 아이들 지도할 테니까요. 단기적으로는 내신 시험, 장기적으로는 수능이라고 하는 요 시험까지도 아이들 국어 실력 확실하게 받쳐줄 수 있도록 최선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